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활황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과연 안전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오늘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캐나다에 살고 미국 주식을 주로 하고 있죠. 근데 요새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이렇게 커플링처럼 영향하에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어떤 주식이 올라가면 한국도 그 부자재라든가 그거에 대한 주식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현재 그 트럼프는 미국 주식을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죠.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테니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거꾸로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트럼프를 이번 대선에서 낙선을 시킬까, 그것 때문에 그 흑인을 중심으로 해서 폭력 투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료가 너무 흥미로운 게 몇 가지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주식시장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요. 모택동도 문화대혁명 시기에 미국 흑인들의 폭력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에 그 시진핑이 이번 흑인 그 시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중국의 그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중국 내로 들어온 흑인들을 특별히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게 뉴스화도 되고 그랬는데 참 재미있구나 라고 그때는 그냥 무심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흑인 중심으로 그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니까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중국도 자국 중심으로 이것이 자기한테 플러스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치고 이런 셈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혁명이라는 거는 그 이데올로기, 즉 그 이념, 정치 이념에 의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뭐든지 그 투쟁을 일으키려고 모택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 혁명가인 소로스가 특별히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건데요. 이 트럼프를 사라지게 하겠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얘기를 소로스가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자료를 이건 블룸버그 자료군요. 그 스코트 인간과 자유 이야기 이 분의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소로스가 돈을 엄청 푸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의 동영상을 보면요, 그 돈을 얼마를 푸른 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또 이전 동영상에서 그 가짜로 여배우가 액팅하는 그런 것도 나타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푼 거는 어마무시하게 돈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 중심의 폭동이지만 인종차별을 이제 반대하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오바마가 또 미국의 흑인들이 늘 주장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하죠.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나타난 것은 한국의 민변과 같은 변호사 그룹이 안티파를 지지하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안티파 세력을 지지해주는 변호사 그룹, 한국의 민변 그런 시스템이 미국에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미국의 시스템을 갖다가 한국에도 그대로 이식한 것 같아요. 미국 민주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또 한국 민주당이 따라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또
그 어린 여학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억하세요? 이 여학생은 스웨덴 출신으로 굉장히 그 환경 운동가로 알려지고 뭐 떠들썩하게 그 언론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 가슴에 있는 거 안티파시스트라고 써있죠. 안티파라는 단체의 그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보면 참 흥미롭구나. 한국 민주당과 비슷하게 가고 이것은 적어도 트럼프의 대선을 방해하자. 또 요새 큰 문제가 된 오바마 게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폭로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난리 브루스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식 얘기를 하면 말이죠. 유동성이 많아졌죠.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약해진 그런 부분을 미국 그 정부와 페드에서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금리를 무지무지 낮췄기 때문에 유동성은 당연히 많은데 사람들이 뭐 인플레를 갈 거는데 이거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이 지금 제가 경제 뉴스를 보면 어떤 때는 좋은 뉴스도 많지만 글쎄 핵심을 전혀 못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유동성이 많아지면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현금 유동성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많아진 자금 중에서 미 의회가 용인을 한 그런 주축 산업 부분을 키워야 된다. 얼마는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인정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주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은 분들이 모를 때 대부분 다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는 보잉에 투자를 못하는 거지만 보잉이 앞으로 이제 이 페드가 또는 미 트럼프 정부가 밀어주겠다. 그러면 보잉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보잉사는 원래 미국 공화당과 함께 가는 그런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회사고 또 사우디에서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다는 건 또 뭐예요? 원래는 미 중산층이 주식 투자를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트럼프는 이 주식 시장을 어떻게 하면 고점으로 올릴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소비가 불가능해져 가지고요. 오히려 저축 액수로 보면 미 중산층의 저축 액수가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쓸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 소비가 굉장히 줄었잖아요. 저절로. 나가서 뭐 얘기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뭐 먹는 것도 줄어들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가용자금이 높아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 중산층이. 그러니까 주식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투자를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리고 또 돈을 풀었고 뭐 그런 거가 합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품인가 주식 투자가 거품 투자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원래 투자라는 것은 A 이퀄 B가 아닙니다. A 이퀄 뭐 A 플러스 and B 플러스 이래갖고 플러스 요인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미술품 투자에 더 엄청난 거품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종의 뭐라고 그러나요? 투기를 통한 자산 불리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미술품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상품을 사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거품이 반드시 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심하면서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금에 투자하자. 그런 경우는 실물 금인 경우는 오히려 그 해당 국가의 세금을 10% 정도 내든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책정된 금값은 주식이 활황이면 금값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금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언제 금 가격이 굉장히 올랐냐면요. 주식시장이 뭐 완전히 폭락했을 때, 그때 금 가격이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그때에 저도 실수를 했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금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갖고 금 투자를 했는데 굉장히 손해를 좀 봤죠. 근데 이제 주식이 활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인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8대2로 생각을 해갖고 위험 자산은 항상 2 정도만 두고 안전 자산 8 이렇기 때문에 큰 손실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이 활황이면 금 가격은 내려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오늘 여기 있자 날짜로 보니까요. 그 언택산업에서 컨택산업으로 지금 이동 중이에요.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오일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오일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오일 회사의 주식가가 올라갔나, 어느 정도 올라갔나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선물 가격을 보셔도 알 수 있는 거죠. 30 이하였는데 요새 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컨택 산업으로 이동 중이 확실한 것이 렌터카라든가 항공주, 또 소형차, 그러니까 렌터카가 싫은 사람은 소형차를 많이 타게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은 바이러스가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들 지금 주식가가 이동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항공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편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국 주식시장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커플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기차를 미국 주식시장에서 전기차가 활황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배터리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관된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커플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투자시장은 한번 미국 주식을 거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안전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요새 들어선.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국이 커플링 그런 거 상관없이 한국 주식시장 따로 이렇게 더 그렇게 된 컨셉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커플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은 그 오름세와 내림세를 판단하는 거에 최일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은 요새 커플링이 일어나서 오히려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은 오히려 편할 거라는 거. 근데 여기서 제가 투자를 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A로 몰빵하고 B로 몰빵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개인들로서 미국 시장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부동산에 너무 투자를 하면 사실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시장으로 가긴 가는데 안전한 방법은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할 것이에요. 그리고 80% 정도는 가치주.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주라는 건 IT, 금융, 오일 관련주 이것을 주로 보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굉장히 다양한 오름세, 내림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험 투자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머지니까 자기가 투자를 하는 게 100이다 그러면 20% 정도는 약간 위험 투자를 해도 손해를 위험 투자에서 났다 하더라도 가치주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 전체 액수